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계산촉매 에너지재료 연구실의 김경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계산촉매 에너지재료 연구실이고요. 저희는 촉매라든지 에너지 소재, 그리고 요즘에는 뭐 광학 소재,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화학공학과에 저희가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화학공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플랜트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랜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플랜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반응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반응기 내부에는 어떤 반응 속도라든지 어떤 선택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촉매라는 소재를 안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촉매가 하는 역할 자체가 화학공학에서는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가 조절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 촉매라는 소재의 표면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물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자 단위 그리고 전자 단위에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떤 촉매 소재 자체가 나노 단위에서의 어떤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원자 단위에서 우리가 물성을, 어떤 촉매가 어떤 물성을 가지고 그리고 표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 시뮬레이션부터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라는 뉴턴 역학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몬테카를로 통계역학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치 해석적인 방법에 기반한 어떤 프로세스, 플랜트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양자역학, 뉴턴역학, 그리고 통계역학에 기반한 이 세 가지 시뮬레이션에 시뮬레이션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다루는 시뮬레이션의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자 단위부터 시작해서 10-1승 미터 정도까지의 어떤 길이 단위를 저희는 다루고요. 그리고 시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희가 단위가 작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거의 피코세컨드 단위에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양자역학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양자역학을 손으로 다 풀 수는 없고요. 저희가 뭐 헬륨 정도만 돼도 그것이 사람이 손으로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슈퍼컴퓨터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컴퓨팅 성능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활용해서 이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손으로는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자역학 시뮬레이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의 근본 이론이 양자역학이고 뉴턴 방정식이다 뿐인 것이지, 저희가 그것들을 일일이 풀어서 어떤 것들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는 보이시는 것 같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연료전지, 그 다음에 에너지 소재.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슈퍼 캐퍼시터 같은 소재에 대해서도 연구 과제가 같이 참여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에너지 소재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공학에서 전통적인 어떤 촉매, 금속 촉매, 금속 산화물 촉매 라는 이제 연구 분야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성 소재, 그리고 바이오 머티리얼은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소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기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어떤 생체 소재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 그래서 나는 어떤 응용 분야보다는 좀 더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이런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 자체도 조금 하나의 어떤 연구 분야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어떤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연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면, 저희는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것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 검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험 검증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동연구진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대학교 아니면 포항공과대학교 같은 우리의 공동연구에서 실험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실험, 검증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델 실험 같은 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실험적으로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분석된 것이 실제로 또 시뮬레이션과 어떤 동일한 일치성을 보이는가, 일치성을 보이지 않으면 왜 일치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런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어떤 소재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지까지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소재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요 사이클 자체를 좀 더 가속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소재에 대한 물성 같은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신소재를 설계하는 그런 방법들 또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자역학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나는 공학 출신이고 어떤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나는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물론 양자역학을 배우고 오면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을 배우고 연력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그 정도 지식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데는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간략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부품을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고를 몰라도 저희는 운전을 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사실은 하나를 못해도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코딩을 하나도 못해도 여러분들 롤이라든지 어떤 게임도 잘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엔지니어라는 입장에서 저희는 그 툴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윈도우를 활용한다고 봤을 때도 윈도우에 써있는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좀 더 우리가 윈도우를 조금 이제 수정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워드 작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들을 전혀 몰라도 우리가 윈도우를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어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좀 시뮬레이션이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하게끔 이제 나와 있냐면, 처음에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것들을 여러분들 윈도우 화면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원자 위치를 지정하거나 어떤 분자의 어떤 생긴 모양을 지정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그냥 돌립니다. 그래서 나 요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는 어떤 전자 구조를 가지는지 궁금해. 그래서 너가 계산을 해. 그러면은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양자역학이나 어떤 물리 법칙을 푸는 거니까 그 물리 법칙으로 나온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자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색 원 3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반응 조건에서 어떻게 변할 거냐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움직여 나가죠. 저희가 손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고, 그러면은 그 떨어져 있던 3개가 왜 이렇게 뭉칠 거냐, 이것들은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배웠던 어떤 물리학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배운 어떤 논문으로부터 습득한 지식 같은 것을 활용해서 왜 저렇게 뭉치고 왜 저런 모양으로 뭉칠까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조금 더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교수 연구실이라든지 학생 연구실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필수 연구 분야. 그러니까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오시면 당연히 시뮬레이션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저런 부분에 뭐 혹시 본인이 좀 더 나는 이쪽으로도 좀 더 해보겠다 하면 좀 더 확장 가능성은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가능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상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정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연구 분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